이번 시간에는 선의의 의도를 가졌지만 자신도 방치되었던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애정이 많고 선한 의도를 가진 부모라고 해서 그 선한 의도를 가진 부모라고 해도 정서적으로 방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들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려면 부모는 전반적으로 자녀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보여지는 이 감정이 피곤해서 짜증이 나는 것인지,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잘 안 되고 그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고 속상함의 그런 것들인지, 또는 다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인지에 대한 그런 감정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그거에 맞는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도와줘야 할 때와 기다려줘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면밀한 관찰자가 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모 자체에 그것들의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는 것들에 결핍이 있다면 자녀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정서적인 방치에 놓여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지크로 다시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크가 선생님께서 주신 그 종이 쪽지를 주머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으셨죠? 그래서 엄마는 인사를 했어요. 지크야, 학교에 잘 갔다 왔니? 그리고 엄마는 큰 소리로 지크를 불렀습니다. 그 지크가 엄마에게 쪽지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엄마가 지금 보고 있던 TV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지크는 계속 그거를 기다렸는데 엄마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지크는 가지고 있었던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엄마에게 그 쪽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엄마가 빨래를 하기 위해서 지크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쪽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쪽지의 내용을 본 엄마는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러나 엄마는 선생님이 그냥 조금 예민하게 구신 거라고만 생각하였지 그것이 아주 큰 문제일 거라고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지크의 엄마가 지크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엄마가 지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는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다만 지크의 엄마는 일반적인 삶에서의 그런 감정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고, 아주 예민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엄마가 지크가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신 그 쪽지를 엄마에게 건네야 했을 때 지크가 느꼈을 어떤 불안감이나 당혹스러움,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들이라는 것들에 대해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엄마가 지크가 숨겨놓은 그 쪽지를 발견했을 때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크가 학교에서 보여줬던 그런 무례했던 행동이 크게 염려될 만한 상황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크의 엄마는 지크가 보이는 그 행동과 감정,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보여주는 연결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크의 엄마가 이렇게 보였던 이런 감정의 세계를 보였던 것들에 대해서는
감정 세계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크의 엄마도 성장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 표면에서 사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2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12가지의 부모들 모두 크게 보면 이러한 범주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잘 살펴볼게요. 권위적인 부모도 사실은 보면 자기도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매우 사랑해요. 하지만 자신이 아는 양육 방식이라고는 부모에게서 배워온 부모가 해준 그런 권위적인 양육 방식밖에 모릅니다. 또 허용적인 부모는요, 자기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앞선 셀리와 같이 애도의 상황에 놓인 엄마는 자녀를 매우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감정에 접촉을 하고 그 자신이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서적인 기술을 돕는 기능은 배우지 못하였죠. 이거는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에게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우울한 부모는 자녀를 매우 사랑하지만 자녀 양육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역시 자신의 부모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 중독자의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들을 제공하고자 늘 항상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가 아이를 행복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졌습니다. 또 성취 완벽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모는 본인도 그런 부모 밑에서 키워졌고 또 자신의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부모와 그 자녀들 모두 우리 아이를 행복하고 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즐거운 아이로 자라가기를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정말로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제때 공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자기가 유년 시절에 배웠던 또는 유년 시절에 나의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나의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방치의 불행한 측면 또 안타까운 측면 중에 하나는 자기 전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방치된 자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맹점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느꼈을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모가 된 성인은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한 그 자녀 역시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한마디로 대물림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차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의 부족한 점들이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 12장의 선의의 의도를 가졌으나 자신도 방치되었던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